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맛 길라잡이 맛 크리에이터 식사학자입니다. 오늘은 알고 먹는 음식인 문학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짬뽕 대체 어느 나라 음식이야? 입니다. 짬뽕은 굉장히 특이한 음식이죠. 중화요리집에서 팔고 있으면서도 한국식 중화요리라는 이미지도 있고, 우리가 뭐 자주 가는 일본식 선술집에 가면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기도 하고요. 이쯤 되면 짬뽕이라는 음식이 대체 어느 나라 음식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오늘 그 궁금증을 풀러 차이나타운에 나와 있습니다. 가시죠. 서울과 가까워서 관광하기 쉽지만 인천은 굉장히 재밌고 볼거리도 많은 곳이에요. 아무래도 이 한국 최초의 개항장 제물포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역사 깊고 이국적인 건물들도 많고, 지금 제가 있는 이 대한민국 한국식 중화요리의 시발점 이 차이나타운도 여기 있고, 그리고 한국 최초의 중국집 짜장면을 개발한 공화춘 터도 여기 있고,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지금 짜장면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 한국식 중화요리의 발전 과정을 오늘 엿볼 수 있는 꽤 생각보다 재밌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인천에 이제 밴댕이 골목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 물텀벙이라고 하는 인천식 아구찜 골목이 또 있어요. 그쪽에 이제 노포들도 유명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는 음식들이 많지만 일단 오늘은 짬뽕에 대해서 한중일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킨 짬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약간 떨어진 곳인데 여기 신일반점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차이나타운에 굉장히 크고 화려한 중국집들보다는 약간 소박한 느낌이지만, 여기는 이제 그 60년 정도 전에 이 중국 산둥성 출신 창업주께서 개업을 하시고 60년 넘게 3대째 영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먹던 그 옛날 스타일 짬뽕의 원형인 초마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는 지금 신일반점 안에 들어왔고요. 초마면하고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이제 일반 짬뽕도 하나 시켰고, 탕수육도 빠질 수 없죠. 탕수육도 맛있습니다. 여기. 시켰습니다. 일단 초마면을 보시면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띄죠. 그리고 이제 야채가 좀 일반 짬뽕에 비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예전 짬뽕 스타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초마면을 시켰는데, 사실 초마면이 짬뽕의 기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 산둥성 지방의 음식인데, 뭐 이제 이 초마면이 자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짬뽕으로 발전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의견들은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같이 이제 들어왔던 그 청나라 상인들이 이 초마면을 가지고 와서 먹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짬뽕이 만들어졌다 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일본 나가사키 지방에서 먹던 나가사키 짬뽕, 그 잠폰이라는 음식이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그게 잠폰이 짬뽕으로 한국식 짬뽕으로 발전했다라는 그 한 가지 설이 또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자세한 얘기는 한번 먹으면서 해볼게요. 안 매울 것 같지만 약간 칼칼한 맛이 있습니다. 일단 요건 좀 치우고, 야채가 굉장히 많아요.
국물이 깔끔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헤비해요 좀. 약간 무게감이 있는 맛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그래요 여기. 짬뽕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짬뽕의 이제 그 어원으로 쫓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잠폰이라는 음식이 들어와서 짬뽕이 되었다라는 설이 좀 더 유력한데, 나가사키 짬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중국 푸젠성 지방의 음식인 탕육사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본 최초의 개항장이 이제 나가사키예요. 거기서 이제 1899년에 중국 푸젠성 출신 화교분인 이제 첨핑순이라는 분이 거기에 이제 사카이로라는 중식당을 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푸젠성 지방 음식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나가사키 항구나 이제 이런 곳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꾸준히 일을 도맡아서 하던 이제 중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해요. 그분들과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생활하던 유학생들, 중국인 유학생들,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같은 동포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되게 값싸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 없을까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 고향에서 즐겨 먹던 탕육사면, 그 탕육사면이 돼지나 닭 뼈를 우린 그 육수에 이제 면을 넣고 그 고기를 굉장히 실처럼 잘게 찢어서 그렇게 고명으로 올려 먹던 음식인데, 이제 그 음식을 이제 좀 더 푸짐하고 값싸게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연구 끝에 이제 개량을 하는데, 주방에서 쓰고 남은 이제 채소들과 그 당시에 이제 나가사키 항구에서 굉장히 값싸게 구할 수 있었던 그 짜투리 해산물들, 그것들을 이제 재료들로 이용해서 좀 더 많은 양을 넣고 또 면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뭐 탕육사면의 이제 개량 버전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팔았는데, 굉장히 말 그대로 이제 원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팔 수 있었고, 딴 재료들을 이용했으니까 굉장히 양도 많이 줄 수 있었겠죠. 그 음식이 그 중국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이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끕니다. 일본 사람들도 와서 맛보기 시작하고, 카이로라는 그 중식당이 굉장히 대표 메뉴가 됐는데, 그 음식이 어떻게 잠폰이라고 부르게 됐냐면, 그 일화가 또 되게 재밌어요. 일본 분들이 이제 사카이로라는 중식당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첨핑순이라는 분이 항상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보통 어서 오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어서 오세요가 아니고 밥 먹었니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밥 먹었니라는 말이 중국말로는 츠판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푸젠성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로 차본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고 해요. 올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본인들은 그 뜻을 모르니까 이게 이 집의 그 대표 메뉴를 말하는 단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네식으로 발음하고 잠폰 이렇게 부르면서 다녔다고 해요. 네, 이번엔 요 이제 한국식 빨간 짬뽕을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짬뽕 맛이에요. 짬뽕 맛인데 그 내공 있는 집이라 그런지 짬뽕도 굉장히 맛있네요. 내가 그 아줌마네가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잠폰이라는 그 일본식 중화 요리가 굉장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제물포가 개항을 하면서 이제 화교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천으로. 그때 이제
화교분들은 굉장히 그 자기들만의 유대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자기들끼리의 그 상주하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두 지역의 이제 화교분들의 이제 교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이제 제물포에 와서 음식점을 차려서 이제 식당을 시작하시던 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그 잠폰이라는 그 일본식 중화요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입맛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것도 잘 팔리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잠폰이라는 요리를 이제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팔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때는 이빨 국물이 아니었던 거죠. 이 초라면 같은 이런 스타일의 이제 하얀 국물 스타일의 짬뽕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공화춘이라는 그 아까 보셨던 그 오래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개발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일본의 장폰이 넘어와서 요리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국식 중화요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짬뽕이 굉장히 옛날부터 빨간 국물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아니고 생각보다 훨씬 얼마 안 됐어요. 이 짬뽕에 고춧가루를 넣기 시작한 게 1970년대쯤부터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 고춧가루라는 이 조미료가 굉장히 비싸서 일반적인 서민 식당에서 그렇게 대량으로 사용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1970년대쯤에 이 고춧가루의 가격도 조금 내려가고 조금 흔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화교분들의 경제활동을 정부에서 좀 제한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제 차이나타운에 이제 큰 이제 중국집 청요리집들이 주인이 이제 한국 사람들로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짬뽕이라는 음식을 좀 더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 어떻게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춧가루를 넣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좀 더 맵고 칼칼하게 그런 맛으로 이제 짬뽕을 내놓은 게 지금의 이제 한국식 짬뽕이 나온 게 이제 한 1970년대 그쯤으로 보고 생각보다 정말 얼마 안 됐죠. 그 전에는 다 하얀색 이 뿌옇고 이 맑은 국물의 하얀색 스타일 짬뽕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짬뽕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이 한중일의 이야기가 모두 얽힌 짬뽕의 역사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떻게 잘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뭐 중국 음식과 일본 음식에 모두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짬뽕이지만 지금은 이제 엄연히 한국식 짬뽕이 뭐 반대로 역술출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역시 음식은 환경과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식사학자의 알고 먹는 음식 인문학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음식 그리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식사하세요.